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 인물을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면서요. 누굽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국민 MC 유재석 씨를 만났습니다. 어허.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당선인이 출연한 거예요. 한 19분 정도 방송됐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는 프로라고 그래서 참모진이 나가보라고 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네. 좀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유재석 씨가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해도 되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당선인이 처음에는 제가 나와서 영광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럼 제가 안 나올 걸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배 소장님, 네. 우리들 기억으로는 대선 끝나고 나서 예능 프로그램 첫 나들이 같아요. 그렇죠. 친근감 행보죠. 아. 민생 행보도 중요한데 일단 또 대중정치인, 대통령은 더군다나 대대대중 정치인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 중요하군요. 진짜.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이른바 유퀴즈가 아니라 윤퀴즈를 한 거죠. 윤 퀴즈. 윤퀴즈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네. 잠이 안 온다. 아, 그런 말 했어요? 잠이 안 온다고? 네, 선거 때가 나왔다. 그러니까 선거 때와 다른 건 뭐냐면 선거 때는 이겨라 이겨라 지지자들의 응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당선되고 나면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요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숙면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참 고독한 자리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젊어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지나고 나니까 확 늙어버려요. 그런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엄청 놀랐듯이 네. 윤석열 당선인도 참 고독한 자리구나. 아하. 물론 이제 자기 하루 일과 또 음식 사랑 또 뭐 계란말이 잘하는 걸로 또 정평이 나 있는데 한편 또 이 구수 9번이나 사법시험을 쳤던 이야기 그것까지도 털어놓으면서 야. 국민들의 또 대중적 친근감을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9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저게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퀴즈를 푸는 게 원래 기본 뭐 포맷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그러면 예. 윤석열 당선인도 퀴즈를 풀었나요? 예, 전 무조건 출연자가 퀴즈를 풀게 돼 아, 있고 그래요? 맞추면 100만 원이거든요. 와! 100만 네. 원을 걸고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가리키는 말. 역참과 역참 사이 거리를 일컫는 말로 네. 오랜 시간 경과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다음에 뭡니까, 윤석열 이거? 당선인도 네.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맞추지 못했고요. 네. 정답이 뭐냐면 네. 한참입니다. 아,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네요.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 한참. 아. 그 단어인데 근데 이제 100만 원은 못 받았고 네. 대신에 병아리 가방을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오. 그 가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강아지들이 좋아할 것 같다. 어허. 그렇게 윤 당선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병아리 가방 경품으로 또 얻었습니다. 또 저런 맛이죠. 이 큰 상금은 못 얻어도 또 경품 받는 재미 쏠쏠한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화기애애한데 분위기가 허주현 변호사님 저 방송 나가고 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끌시끌하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요. 저 프로그램 취지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윤석열 당선인 출연이 과연 평범한 사람들이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이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이걸 두고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녹화 소식이 알려진 시점부터요. 방송 다음 날까지 수천 개의 항의성 게시물이 작성됐다고 해요. 출연을 반대한 시청자 쪽에서는 네. 아니 지금 예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출연에 대해서 좀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본인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냐 이런 냉소적인 견해가 줄을 잃었다고 하고요. 지지하는 쪽에서 반박한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당선인은 직업이 아니냐 대통령도 직업인이다. 당선인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도 있고 예능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팔랑귀여가지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요 지금 더 중요한 게 불똥이 난데없이 여기로 튀었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한마디로 유재석 너 맞아. 이런 글이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다는 그래요? 거죠. 아마 이 유재석 씨를 우리나라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재석 씨가 유퀴즈가 보통 이제 원래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거였는데 미장원에서 펌어하느라고 이렇게 비닐 뒤집어 쓴 할머니들이 유재석 씨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말 호감형
연예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송분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유재석 씨에게 실망했다. 심지어 좀 인신공격성 댓글까지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치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예전에도 사실 많았거든요. 네네네. 돌아보면 실례합니다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아, 네. 여기에 당시 안철수란 인물이 나와서 굉장히 네. 폭발적 인기를 끌기도 맞아요. 했었고 네. 또 요즘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사실 대선 후보들이 많이 출연했었죠. 다만 이 프로그램 출연은 허지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프로그램 취재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도 있고 아마 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하게 된 이 섭외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유재석 씨가 처음부터 알고 한 것은 아닌데 왜 굳이 진행자에게 비판을 했냐 이런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근데요, 불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한 언론 매체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유퀴즈 이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절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낸 겁니다. 그래요? 이 보도가 나가니까 이 제작사인 CJ ENM 측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우리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자기 SNS에 글을 올려서 여기에 뭐라고요?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연을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취지인데요. 네. 작년 4월과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 이발사, 구두수선사 조경 담당자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제작진이 이제 숙고 끝에 CJ 전략지원팀을 통해서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라는 요지로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와대 측에서는 제작진 의사를 존중해서 더 이상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그래서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이게 참 해괴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윤석열 당선인 출연권으로 인해서 누구는 출연시키고 누구는 출연 안 시키냐 이렇게까지 번져버렸어요, 지금. 이게 왜 정치적 논란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직 뭐 탁현민 비서관 야 우리도 출연 요청했는데 저기서 거절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CJ ENM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 편이고 우리 편이 아니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CJ 그룹 전체에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거짓이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능은 좀 예능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왜 이 사람을 불렀으니까 우리 편, 저 사람을 안 불렀으니까 아 저기는 우리 편이 아니야. 하다못해 제가 한 언론 보도에서 뭐 CJ ENM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의 관계 이런 것까지 기사로 나오던데 전 예능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을 한 게 이쪽 편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 소위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개인적인 네, 소장님. 네. 이게 참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대선이 끝난 지 이제 갓 한 달 조금 더 지났어요. 이게 곰곰이 따져보면 여전히 대선 결과 그 박빙 승부의 후폭풍 여진이 이런 데까지 지금 옮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씁쓸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정치권은 유지태 현상이다. 그게 뭐예요? 대선 결과 여파가 유지되고 있어요. 아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모든 게 대결 구도가 돼요. 아하. 마지막에 태도. 태는 뭐예요? 곳곳에서 검수완박, 인사청문, 곳곳에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하. 대결 구도예요. 아. 이른바 유지태 현상이죠. 진짜 이게 국가적으로도 소모전이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말로는 협치하자 하는데도 건건 제가 또 제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쪽 한쪽 편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선 끝나고 보세요. 진행되는 거 보면 전부 대결이에요. 뭐 하나 쏘아 올리면 전부 양방향에서 쏘아 붙이고 뭐 하나 올라오면 쏘아 붙이고 정말로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만 애꿎게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